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내가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뭘 다르게 할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시간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막상 그 순간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의 70대와 80대 어르신 500여 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87%의 어르신들이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지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하지 말아야 할 일 7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4번째와 6번째 내용은 많은 분들이 정말 몰랐다. 왜 아무도 이걸 말해주지 않았을까라고 하실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70대, 80대 어르신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꼽은 것은 바로 건강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김영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62세 때였습니다. 아내가 계속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병원 가자고 하면 괜찮다, 돈 아까워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 별일 아닐 거야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 아내의 두통이 너무 심해져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CT를 찍어보니 뇌종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빨리 왔으면 수술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했을 텐데 지금은 라고 말씀하실 때 제 가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1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병원에 빨리 모시고 갔다면, 이런 후회가 매일매일 저를 괴롭힙니다. 이런 경우가 비단 김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60대의 건강 신호를 무시했다가 70대, 80대에 큰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0대는 건강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제대로 관리하면 8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놓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지속되는 두통, 가슴 답답함, 숨가쁨, 소화불량, 잦은 어지러움 등은 절대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라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75세 이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60대 때 이걸 몰랐던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여러분, 지금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기검진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건강만큼은 절대로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어르신들이 후회하시는 것은 돈을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교직 35년 차 출신 박현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60세에 명예퇴직을 하면서 6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든든했습니다. 6억이면 평생 써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국민연금도 나오고 개인연금도 있고 이제 걱정 없이 살겠구나 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처음 2년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3년째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저와 아내 둘 다 이것저것 아픈 곳이 생기면서 월 평균 10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들 문제였습니다. 첫째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2억을 빌려줬는데 사업이 망하면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집을 사겠다고 해서 1억을 보태줬고요. 박 씨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생활비.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니까 지금은 월세로 들어오는 돈으로 겨우겨우 살고 있습니다. 재정관리 전문가들은 은퇴 직후 5년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 돈을 함부로 쓰다가 노후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큰 돈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것. 둘째,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 현혹되는 것. 셋째, 의료비와 생활비 상승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8세 최윤호 어르신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쓰는 것에 대한 절제가 노후에는 훨씬 중요해요. 60대 때는 이걸 몰랐어요. 실제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검소한 생활이었습니다.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적게 써서 행복한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노후 자금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어르신들이 후회하시는 것은 가족과의 시간을 미룬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세 박수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62세까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식당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아이들이 엄마 같이 여행 가자, 할머니, 손주들이랑 놀아주세요 해도 바빠 나중에라고 했어요. 무릎도 아팠는데 병원 갈 시간도 없었고 가족 모임도 자꾸 미뤘어요. 돈 조금 더 벌어서 나중에 편하게 놀자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계획은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65세에 식당을 정리했는데 그때는 이미 무릎이 너무 나빠져서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갔어요.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됐죠. 더 큰 문제는 아이들과의 관계였어요. 그동안 만남을 계속 미뤘더니 아이들도 저와 거리가 멀어졌더라고요. 손주들은 저를 잘 모르고 지금은 명절 때나 잠깐 보는 사이가 됐어요.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나중에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 조금만 더 가족에게 시간을 냈더라면 지금 이렇게 외롭지는 않을 텐데. 심리학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행복의 가장 큰 요인은 가족과의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가족과의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특히 60대는 은퇴 전후로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관계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울산에 사시는 76세 김정남 어르신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가족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가족도 관리하고 투자해야 하는 소중한 관계예요. 실제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가족과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 식사, 한 달에 한 번은 가족 여행. 이런 작은 약속들이 쌓여서 큰 행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과의 약속을 자꾸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공감하셨던 내용입니다. 바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과 삶을 의존한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1세 박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5년 전 가진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아파트 한 채는 큰아들에게, 전세금은 둘째에게, 적금은 막내딸에게. 모든 걸 다 나눠줬어요. 당시엔 그게 최선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늙어서 아이들한테 짐이 되기보다는 미리 나눠주는 게 낫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박 씨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처음 1, 2년은 괜찮았어요. 아이들이 용돈도 주고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어요. 큰아들은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라고 하고, 둘째는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라고 하고, 결국 병원비 200만 원을 마련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박 씨는 더 속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지금은 매달 생활비를 받기 위해 아이들 눈치를 봐야 해요. 이것도 사달라, 저것도 사달라 말 못하고. 예전에는 제가 가장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가 됐어요.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은 부모 희생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모든 걸 내어줬지만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 불행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 전문가 김혜원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가 경제적 독립성을 잃으면 자녀와의 관계도 수직적으로 변합니다. 부모는 의존적이 되고 자녀는 부담을 느끼게 되죠. 결국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반대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도와주되 본인의 독립성은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죠. 부산에 사시는 78세 이명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 사랑은 맞아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랑이어야 해요. 모든 걸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실제로 전문가들이 권하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전 재산의 70%는 본인이 지키고 30%만 자녀에게 지원한다. 그리고 매월 생활비는 반드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자녀에게 모든 걸 맡기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5번째는 사람을 잘못 만난 것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9세 최성용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은퇴 후 갑작스럽게 찾아온 외로움 때문에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만날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무작정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하자고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 개인정보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진짜 친구로 본 게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 봤다는 걸요. 최 씨는 결국 큰 손해를 보셨습니다. 투자 사기에 걸려서 2천만 원을 잃었고 빌려준 돈 500만 원은 아직도 못 받았어요. 더 큰 문제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더 외로워졌어요. 이런 경우가 요즘 정말 많습니다. 은퇴 후 갑작스러운 외로움 때문에 아무 관계에나 매달렸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은 만남의 원칙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4세 강순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나를 성장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만나야 해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사람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에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좋은 인간관계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째,
서로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둘째, 경제적 목적이 없는 순수한 관계. 셋째,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 특히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젊을 때와 달리 실수했을 때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입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더 건전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7세 김영호 어르신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친구는 많이 사귀는 게 아니라 잘 사귀는 거예요. 한두 명이라도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도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움 때문에 서둘러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정말 몰랐다고 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배움과 도전을 멈춘 것입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82세 김진호 씨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77세에 처음으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그 나이에 무슨 수영이냐,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냐. 심지어 아들도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김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무서웠어요. 5분도 못 버텼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연습했어요. 강사님도 이런 열정은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1km씩 헤엄쳐요. 그리고 수영장에서 초보자들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도 하고 있어요. 저보다 20살 어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김 씨는 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수영을 시작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몸이 건강해졌고 자신감도 생겼고 무엇보다 매일이 즐거워졌어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의 뇌가 실제로 젊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박민수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로운 학습은 뇌의 신경세포 간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의 뇌 활동이 20에서 30%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한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세 정미경 할머니는 이렇게 후회하셨습니다. 62세에 퇴직하고 나서 이제 쉬어야지 생각했어요. 컴퓨터 배우자고 해도 늙은이가 무슨 컴퓨터냐, 영어 배우자고 해도 이 나이에 무슨 영어냐. 모든 걸 거부했어요. 그런데 지금 후회돼요. 손주들이 컴퓨터로 뭔가 보여주려고 해도 모르겠고 해외여행 가서도 영어 한마디 못해서 답답하고 그때 조금만 용기를 냈더라면 지금 삶이 훨씬 풍요로웠을 텐데요. 뇌과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뇌는 더 많은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학습과 도전이야말로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시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는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천에 사시는 79세 최영수 어르신은 75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켜는 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손주가 가르쳐 주면서 조금씩 배웠죠. 지금은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어요. 제 요리 레시피를 소개하는 채널이에요. 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매일 댓글 확인하는 재미로 살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그림 그리기, 컴퓨터 배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도전 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작은 행복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경북에 사시는 82세 김호준 씨는 작년에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김 씨와의 인터뷰는 정말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임원까지 올라갔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명예도 얻었고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김 씨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살았더라고요. 아내가 아침마다 끓여준 된장국 한 그릇을 제대로 음미한 적이 있었나? 아이들과 함께한 평범한 저녁 식사가 왜 그리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놀아주세요 할 때도 바빠, 나중에라고 했어요. 아내가 같이 산책하자 해도 피곤해, 다음에라고 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는 결국 오지 않았어요. 김 씨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했던 성공이나 돈보다 아내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더 소중한 거였어요. 손주가 그린 그림을 진짜로 보고 칭찬해 주는 게 더 의미 있는 거였고요. 이런 후회는 비단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30년간 일한 간호사 이수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종을 앞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거죠. 돈을 더 못 벌어서 후회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대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작은 것들을 더 감사하게 여길 걸 하는 후회가 대부분이에요. 반대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전남에 사시는 76세 박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감사하기예요. 건강하게 잠에서 깬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기적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할아버지랑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행복하다 생각했어요.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둘이 마주 앉아서 어젯밤 잘 잤냐, 오늘 날씨 좋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복은 큰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온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소소한 행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행복연구소의 김민수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젊을 때는 미래의 목표 달성에서 행복을 찾지만 나이가 들수록 현재의 순간순간에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이를 현재 중심적 행복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둘째, 식사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천천히 대화하며 드세요. 셋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산책, 꽃 구경, 하늘 보기. 이런 작은 것들이 큰 행복을 줍니다. 넷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0대와 80대 어르신들이 들려주신 진솔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간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무엇이 정말 중요했는지 선명하게 보이는데 막상 그 순간에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60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에게 고마워, 사랑해라는 한마디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10분만이라도 산책을 시작해 보세요. 미루고 있던 건강검진 예약을 잡아보시고요. 새로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용기 내어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축복입니다. 경험도 쌓였고, 지혜도 생겼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후회가 아닌 지혜와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